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프랑스 내각이 새로 들어서면서 17명의 여성 장관과 17명의 남성 장관을 등용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저희 전시 환경 또는 공간 속에서의 빛을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평등한 관계로서의 공간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빛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의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그러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LED라고 하는 재료를 실제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들 들으시죠. 제일 크게는 그 산업혁명의 다양한 그 단계별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는 그런 그 불을 이용한 그런 기존의 방식이나 아니면은 탄소를 없애주는 그러한 그 탈탄소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다양한 기후 변화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상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CO2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등등등에 대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빛의 그 측면에서도 LED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 방식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ED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포인트 방식의 LED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면발광을 하기 위한 OLED의 적극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새로운 그 빛의 방식들의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빛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 유저 프렌들리니스하게 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의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그 새로운 광원을 쓸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그러한 그 1, 2차 산업혁명 때하고는 다른 이런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바꿔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모든 정보를 소유했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그런 뉴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창출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LED를 이용한 조명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조명이 하나의 어떤 공간에 대한 밝기를 제공했던 단순한 평면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밝기를 제어해서 다양한 환경적으로나 아니면은 미디어 또는 인간을 위한 감성적 또 다양한 상황을 제어해주는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LED 라이트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 환경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순하게 온오프를 통한 일방적인 재료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재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을 인간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빛의 수혜자로서의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빛을 이용하고 조절하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 조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의 시작점이 되는 새로운 삶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LED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광원으로서 등극을 하게 됐는지를 잠깐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빛의 근원은 자연광에서부터 이루어지죠. 이러한 자연광은 24시간 빛의 밝기뿐만이 아니라 양의 내용들을 바꿔주면서 공간의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는 말하기를 이런 모든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보통 빛을 이야기할 때는 밝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빛의 반은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즉 빛이 하나도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이 빛이 하나도 없는 부분의 어둠에서부터 점점 빛을 가지고 가는 이런 시간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의 빛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공 조명으로서의 빛은 이러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내용을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밝음 아니면 어둠이라고 하는 언오프의 컨디션만을 가지고 평면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빛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밝기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색이 변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기존의 광원들은 밝기의 양은 조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색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사람에게 제공해 주지는 못했던 것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LED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입장으로 전달이 되어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태양광과 같은 그런 LED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과 어떻게 그동안 연결되어서 표현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공간이 다양하게 평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그림자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공간의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서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형태를 드러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빛 환경이 분명히 필요하다. 전시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감흥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 전시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빛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동적이고 움직임 있는 그런 상황의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빛과 그림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제임스 터럴의 전시의 일부인데요. 하늘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으로, 여기서는 이제 반밖에 사실은 보여드리지 못한 거죠. 낮의 밝은 상황에서부터 점점점 어둠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광원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빛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것을 자연스러운 인간 중심의 빛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을 LED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여기에 어떤 종류의 그런 빛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내용 또는 전시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람객의 심정적인 또는 감성적인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서도 하늘색의 변화에 따른 그런 색온도를 실내에서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전시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일반 공간에서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환경이 연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은 그런 물리적인 구축체를 갖고 있는 공간이지만 어떤 종류의 빛을 표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LED가 아닌 기존의 광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조명 방식에 의해서만 2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태양을 닮은 LED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의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진화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실제 그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지는 내용들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자연광을 닮은 빛을 경험하는 인간은 일방적인 거에 익숙치 않은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고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통하는 관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광과 같은 자연스러운 환경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빛 환경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거기에 이제 이런 물리적인 컨디션들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만들어 주느냐는 전시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전체 공간, 즉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공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전시 공간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느냐, 또는 어떤 시간대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이러한 그 빛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전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빛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LED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LED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LED의 특징인 그런 그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감성 조명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 세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라이즈된 새로운 광원 방식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LED는 이제 포인트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OLED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OLED는 포인트 조명인 LED에 비해서는 면발광을 기조로 하는 그런 광원의 방식이고,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의 구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OLED는 아마도 향후 LED를 능가하는 그런 조명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라이브 픽처들은 지난 4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보여졌던 면발광을 하는 OLED를 통한 움직이는 펜던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LED를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도 굉장히 바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광원으로서는 건축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프의 그런 그 컨디션으로 조도를 필요로 하는 밝기만을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LED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협업이 필요한, 그래서 일방적인 상황이 아닌 수평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건축가와의 어떤 그 협업, 또는 어떤 옵티컬 엔지니어와의 협업,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만지는 사람과의 협업, 이 디자인과 연계되어졌을 때 새로운 LED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롤 시스템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컨텐츠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스케치를 하게 되겠는데요. 뭐 건축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분석들을 정확하게 구축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게 되겠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그 제품을 쓸 것이냐에 대한 등기구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근본 새로운 그런
페어에서 보여줬던 것은 기존의 그 페어에서 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린 그러한 새로운 LED가 100% 선보이는 그런 그 전시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기존의 LED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급적 보완해주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로 페어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축 분석을 통한 그런 등기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LED의 가장 큰 단점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그러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기존의 LED를 대신해서 썼던 기존 광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LED를 통한 다양한 등기구의 상황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었던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색온도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의 등기구들도 선을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그 일반적인 건축 조명의 그런 것 플러스 이제는 건축의 방식들도 새롭게 달라지고 있고 아까 그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말씀도 주셨던 것처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가 공간을 선택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의 LED를 통한 컨트롤 시스템이 디자인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과정이 LED의 모듈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통한 디자인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LED 모듈과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그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터랙티브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영상을 통한 보여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랙티브한 상황에서의 소프트웨어와 일반 영상을 통한 플레이어들의 과정을 통해서 미디어 연출과 표현 방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이징에 위치한 그런 그 작품인데요. 주간에서 그 솔라 패널을 통한 자연광을 흡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LED를 통한 기후의 변화를 다양하게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미디어 스킨에 최적화된 그런 그 건물의 인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건축과 그 LED 스킨이라고 하는 라이팅이 한 몸체가 되어서 다양한 그 건축물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빛을 표현한다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영상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즉 다시 말해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건축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물은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 있는 건물인데요. 역시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시시각각 건축물의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그래서 도시의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컨텐츠가 결국은 실내에 있던 전시의 다양한 내용들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미디어 파사드를 통한 다양한 영상의 구축이 그 환경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욕에 있는 뮤지엄의 파사드입니다. 건축의 내용들이 역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건축가와 초기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러한 그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수에서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라고사의 물박람회 때의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역시 이러한 그 LED를 이용한 재료와 그리고 이 안에 컨텐츠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공간 환경을 표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그 의미들을 넣어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던져줄 수 있고 얼마만큼의 자유로운
그런 인터랙티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스킨에 역시 그 센서를 통한 다양한 라이팅의 효과를 통해서 건축물의 인면을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하나가 되겠고요. 이러한 액티브 미디어 스킨의 일환으로서 사람의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명 제어와 연계해서 다양한 스토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도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간 안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전시 환경을 또는 문화 공간을 만드느냐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ED를 이용한 미디어 스킨 이외에도 이러한 아트웍이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LED를 통한 다양한 색상에 대한 연출과 빛의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으로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컨텐츠가 아니라 느끼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트웍의 개념으로 상향되고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수평적 사고방식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터럴이 보여주고 있는 공간의 방식인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 자연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그런 색상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 그리고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아티스트가 대신해서 표현해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협업이 이러한 공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은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전시가 되겠고요. 이러한 새로운 전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전시 환경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LED를 통한 여러 가지의 빛의 표현 방식들이 우리의 사고나 아니면 환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수평적 사고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이 당시에 보여줬던 이 그림이 나올 때만 해도 도대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3D, 4D를 평면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지만 사고는 이런 4D적인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상으로 보여줬던 인셉션의 일부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LED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 생활로 접근하기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면적이었던 전시의 방식들이 3D를 통해서 4D까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번 더 몰입을 했던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런 트랙의 방식들이 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서 내가 또 다른 공간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그런 전시 환경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ED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런 사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났을 때 물리적 상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보여지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의 다양한 변화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한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은 예를 들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인간 중심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도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여지는 컨텐츠의 상황까지도 간과하고 있는 컨텐츠의 상황을 어떻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ED뿐만이 아니라 LED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통한
표현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다양하게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소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블랙미러를 만나고 거기에 디퓨저를 넣었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통한 LED로 보여지는 최종적인 모습들, 아니면은 일반적인 블랙미러를 통한 그런 포인트 소스로서의 LED, 같은 LED이지만 어떤 재료를 만나서 어떤 스킨을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떠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 줄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어쩌면 굉장히 복잡한, 그러나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협업을 통한 수평적 사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시회 방식들은 이러한 그 패널의 방식이 되죠.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올 때의 어떤 그 동선의 흐름에 따라서 관람객의 동선 유도를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시의 환경이 그동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중앙국립박물관 여러분들 계시는 이 건물의 고고관인데요. 저희가 이 건물을 95년도에 설계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런 1차원적인 광원을 어떻게 편안하게 관람객에게 제공해 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의 어댑테이션 플랜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이러한 방식이 굳이 이런 패널이 없이도 비어있는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전시에 대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상하이 엑스포의 모로코관의 그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비어 있고 여기에 어떠한 영상을 어떤 각도에서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내의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만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치밀한 그런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감을 통한 지금의 이제 전시의 새로운 방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여수 엑스포에서 보여졌던 다양한 관들도 많은 관들이 채우려고 했던 전시보다는 비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관객에게 하게끔 만들어줬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경험은 앞으로 3개월이 남았으니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존의 전시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일방적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우리의 풍경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등기구의 위치를 옮기고 밝기를 조절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LED를 이용한 그 실내 전시는 보시는 것처럼 벽면 자체가 그래픽의 재료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가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관객에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전시의 유형으로 상당히 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그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닥과 벽면에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의 유형을 관객이 직접 넣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자기 입장에서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관객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보셨던 모션 트래픽을 이용한 실내 전시의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전시의 유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의 그 주제관 내부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프로젝션을 통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LED 미디어 파사드를 통한 다양한 모습들로 관람객에게 공감각적인 느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전시의 유형들은 빛과 연계해서 소리와 함께 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LED와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제어를 통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공간들을 통해서 3D를 4D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 체험도 LED를 통한 자연스러운 이제 그 전시의 유형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그날 이 참여하는 관람객의 심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뭐 우울 모드 아니면 상쾌 모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한 다양한 그 전시의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그 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는 프로젝션을 통한 이런 그림자 이펙트를 통해서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보시면은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전시 공간은 무엇을 세울까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관객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협업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의 유형은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전체 공간에서의 엑스테리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엑스테리어에서 퍼블릭 아트를 통한 LED의 표현 방식은 주간에는 환경 조형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야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라이트 오브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구축하기도 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도시와 연계를 해서 이러한 그 전시의 유형들을 예술로 승화하는 그런 재료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성을 통한 여러 가지 연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의 상황도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전체의 그 메인 쇼를 위해서 어떻게 씬 컨트롤을 통한 그러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서울스퀘어의 모습입니다. 역시 LED를 이용한 실외 전시의 가장 그 효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건축물의 변화의 상황들의 한계를 빛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전시로 승화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LED는 건축물의 재료와 함께 컴바인되어서 건축물의 표피를 구워낼 때 같이 LED를 인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표현이 되어졌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초기부터 건축가와의 협업이 구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그 LED는 그 LED를 통한 이러한 그 미디어 컨텐츠의 모습들은 이 건축물이 주변의 그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에 거리라든지 휘도라든지 아니면 이 컨텐츠의 내용들 그리고 움직임, 뭐 색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각각 다양하게 정리를 해서 표현돼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방적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사회에서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그 GT타워라는 빌딩인데요. 건축물의 유형의 흐름을 역시 LED를 통한 그런 컨텐츠로 실외 전시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건축물이 이러한 그 실루엣을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는 이 건물이 의외로 스트레이트한 건물로 인지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인벌브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서울스퀘어의 그런 레졸루션과는 굉장히 다른 건축적인 상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의 소자의 단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윈도우의 하나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굉장히 로우 레졸루션의 상황으로 좀 전에 보셨던 서울스퀘어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컨텐츠의 내용도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서울스퀘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영상이 구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GT타워에서 보여졌던 레졸루션은 상당히 낮은 로우 레졸루션이었기 때문에 영상의 흐름만을 통해서 건축에 이러한 플로잉한 느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시의 유형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건축의 실루엣을 표현하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었고요.
한 20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건축물의 유형을 만들어 주는데 실제적으로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것과 실제 테스팅된 상황은 매우 다른 그러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티스트가 작업을 할 때에도 또는 라이팅 디자이너가 작업을 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건축적인 간격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건축물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디렉팅하고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광양에 들어간 프로젝트인데요. 미디어 조형물입니다. 지름이 한 40m 되는 그런 조형물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건축가나 또는 발주처의 의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는데요. 여기서의 레졸루션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순신 대교를 건너면서 보여지는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주변의 상황들이 좀 전에 보셨던 도시에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라 주변이 매우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놓여지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LED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이미 지정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텐츠의 내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하면서도 속도나 색상을 통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아주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광양과 이순신 대교와 이런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거북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산세의 모양, 바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런 미디어의 내용들을 레졸루션과 연계해서 표현을 했던 그런 아트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퍼블릭 아트에서 요번에 이제 여수 엑스포에서 보여졌던 조형물의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내용이었고요. 좀 전에 보셨던 광양이나 아니면은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는 또 GT타워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그대로 플레이하는 그러한 방식이었고 여기에는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들어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러한 여기에서도 인터랙티브한 컨디션으로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컨텐츠들이 끊임없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보여줬던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인터랙티브한 상징 조형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보여지는 한 면은 LED 스크린이고 다른 면은 스크린을 받아주는 그런 미러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이 외피는 다양한 방향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일로 구워진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미지를 반사시켜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형태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각각의 그런 손을 통한 센서를 통한 패턴을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엑스포 전체의 회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감지해서 그것을 패턴화하는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의 이러한 좀 전에도 디스트릭트 작품을 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작업을 했던 내용이고, 이것은 도시 공간 내에서 프로젝션을 통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시의 내용들이 그런 프로젝션을 통한 방식, 그리고 미디어 스크린을 통한 방식,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플레이를 통한 또는 인터랙티브한 상황으로 가는 방식,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시 환경을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그런 산업혁명에서의 공유를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디자인이 구축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솔루션으로서의 LED 조명 방식은
그 기존의 광원하고는 틀리게 도시 맥락적 차원에서 환경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재료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밝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LED와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다양성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의 다각화를 구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인간 중심의 그런 그 문화 또는 환경 도시 전시의 그런 상황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